자, 하디스 퀴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상황 맞게 변형에 개발된 이것은 환자의 증상을 중심으로 진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분류 기준이 된다 라고 하게 되는데, 정확한 이제 뭐 표현에 대해서 한국형, 중증형 분류 체계 이렇게 부릅니다만, 보통 약자를 써갖고 K, 테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아마 한국의 중증형 분류 체계 한글로 그대로 안 나오고 영어 반드시 써줄 겁니다. 그래서 5단계로 나뉘었다. 단계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5단계로 나뉘었다 그래서 5단계가 각각이 뭐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확실히 확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에 기대 수명, 그 다음에 남은 이제 수명이죠. 가입자 수 증감 등을 이제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이것도 미검토된다. 연금 지급액과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연금이 부족해지거나 문제가 됐었을 때 연금 여유를 올릴 수 있는 장치 같은 거죠.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높은 보안성, 임명성으로 인해 유해 콘텐츠의 새로운 원상으로 떠올랐다 라고 하게 되는데, 가입을 할 때 어떤 자신의 이름이나 이걸 요구하지 않고 러시아 쪽 가게 되면 이제 그쪽에 이제 서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고, 임명성이기 때문에 실제 이걸 누가 많이 쓰냐면, 여러분 TV 보면은 국회에서 정치가들이 많이 써요. 자기들이 쓰는 거라 이거에 대해서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어떤 정보나 이걸 보완할 수 있죠.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바로 이제 텔레그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텔레그램을 이끄는 이제 사람이 잡히게 됐었다라고 하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으면 아마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텔레그램 갖고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한 상황 지출의 근거 요건이 법령에 근거하여 그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이다. 지출의 근거는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된 거는 이거는 무조건 지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감액을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낸다라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의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 지출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상황에 따라 이 지출을 바꾸는 거를 재량 지출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차이점 보고 가시고요. 자, 5번.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현장 간호사들은 이것을 합법화하더라도 업무법일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된다 라고 입을 모았다. 물론 이제 업무 제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이 일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수당이나 기타 등등 있겠지. 진료지원 간호사라고 이제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쪽에서 쓰는 단어는 PA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PA들이 활동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겠죠. 자, 검찰 이것의 권고는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지킬 가능성이 크고 필요한 건 골라 듣겠죠. 자, 수심위라고 하는데 수사심의 위원회라고 하고요. 150명에서 200명 정도 풀이 있고, 여기서 뭐 전직 검사도 있겠으면 변호사라든지 또는 교수들이나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줄여서 보통 시문이나 이런 데는 수심이란 단어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사심의위원을 요청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나 여기서 결정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결정이 아니라 수사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에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권고사항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 수심위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제한한 조치에 대해 이것 등 투기대출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 이것 때문에 전세 사기 있었고 심지어 자살하시는 분도 있었죠. 굉장히 이제 크게 있었던 사건 중에 전세대출 사기 사건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갭투자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도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저 사람 아파트 몇 채야? 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전체가 다 자기 돈이 아니라 아파트를 사게 됐을 때 전세를 끼고 사게 되면서 비용을 이제 낮추는 그런 걸로 했었죠. 자, 8번.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서 쟁점은 이집트 점경의 가자지구 남부 완충지대인 여기서 이스라엘 병력주는 유지다. 바로 여기는요, 이스라엘로 이제 우리가 표시가 되지만 실제로는 가자지구 옆에 이집트와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어떤 위치를 가져가거나 하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여기다가 이제 군대주들은 여전히 유지하게 됨으로써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필라델피아랑
대한 이야기 그렇고요. 이집트로 가는 어떤 국경선에서 검문소 라인에서 있는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9번.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이것을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다. 자, 긴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양이나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어떤 제품인지 여기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 의무화되면 이제 고객들이 여기서 들어간 배터리가 무엇이냐 이거 판단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정보 공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당연히 가할 수 있는 수단도 있을 거고 제조물책임법, 피해법 같은 데서도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10번. 이것은 시장 독점력을 가진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에 규제할 수 있도록 법안이다. 그래서 실제 통과된 게 아니라 이 법안이 지금 나왔었을 때 지금 이제 이게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에 시장 경제에 위배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팀원과 UMF 사태를 통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어떤 플랫폼 사업들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자라는 건데 결국은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제약을 걸기 위해서 과징금을 확대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에 대한 얘기인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실효. 세수 펑크 계속되는 상황에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이논란을 일었다. 자, 대기업이나 고소득층한테만 이 혜택이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상중, 하층 중에 상층만 혜택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상류층에 대한 감세만 있다. 그래서 짧게 그냥 부자 감세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보통 15, 49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이 15, 49세 여성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입 여성이라고 불러요. 가입 여성이라는 거는 임신이 가능한 사람들인데 결혼한 여성만 절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미혼모들도 있고 당연히 이제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국가별 출산율 비교나 인구수 변을 예측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는 이제 0.72 정도에서 이제 하향 상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세계 평균이 2.2가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학계 출산율 3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학계 출산율뿐만 아니라 자, 오늘 드렸던 이제 사연 중에 고령화 사회 기준, 초고령 사회 기준 7, 14, 20 같은 거 기준도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 이것은 현재 독일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3당에서 이제 빨강, 노랑, 초록.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신호등이죠. 그래서 신호등 연정, 연립정부라고 그래서 이렇게 신호등 정부 또는 신호등 연립정부 줄여서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연립정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런 연립정부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어디서? 의원, 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과반수를 얻지 못했을 때는 게 연립정부고 이제 너무 이제 차이가 클 경우는 이렇게 세 개가 손을 잡고 하게 돼서 신호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 후쿠시마 원전의 이거 반출 작업 성과에 따라 오염수 방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폐기가 안 되게 되는데 이 해결료들이 이제 그때 대지진 때문에 나타났을 때 달라붙어서 남아있는 것들이죠. 핵연료 잔해에 대한 이야기, 이 처리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다가 중국에서 몇 가지 사건 터지면서 약간 바뀐 케이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말을 못하고 있고요. 자, 15번 이것은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최종적 중점적인 진료 담당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권역 내 응급 의료를 수행하는 상급 종합 병원이다. 자, 지금 이 문제에 어느 정도 답이 있죠. 권역이라는 표현도 있고 응급도 있습니다. 권역. 네, 응급 의료 센터 44개 이렇게 있었죠. 추석 동안. 그래서 운영돼서 이렇게 되고 몇 군데가 이제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응급실 운영이 정말 이게 필수적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해왔던 건데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병원이라면 이걸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6번.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시행 중 이것은 비용면에서 큰 이득이 없을 경우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냥 이렇게 나오면 시사가 아니면 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필리핀에서 이제 100명 정도 이제 가사 관리사들에서 돕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 수급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제도라는 명칭이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라고도 이제 서울시도 한 거지만 가사관리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타난 거고 지금 이게 생각보다 문제를 갖게 온 사람 중에 2명이 여기서 이탈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거 불법 처리 구제하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오게 됩니다. 자, 17번. 소비자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 조정하는 판매 기법을 다이나믹 프라이싱 이고요. 우리나라도 일부 이제 이걸 했는데 마치 이거 뭐하고 비슷하면 주식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수요가 많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안 되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자, 18번. 이것은 믹스가 반대되는 게 기준을 한 번에 0.5포인트나 굉장히 큰 거예요. 빅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0.5다라고 한다면 빅스텝에 반대니 빅컵. 금리 인하 0.5. 그러면 자이언트 컷도 있겠네요. 0.75 같은 거, 그렇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빅컷, 빅스텝 이런 것에 대해서 금리나 이렇게 단행됐기 때문에 미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자, 19번. 이것은 방화 기능하기 언제나 닫힌 상태이죠. 화재리나 연기를 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불이 통과할 수 없는 절연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러서 도망갈 수 있는 방화문이죠. 실제 이제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이거 뭐야 불편해 막 여기 둘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이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네, 방화 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복층 구조 2층으로 이렇게 맞으면은 이제 두 집씩 이렇게 있는 데 같은 경우 거기 보면 베란다 나가는 쪽에 여기서 이제 방화 시스템이 또 있죠. 자, 20번. 이것은 1989년 창립 때 전국 단위 유치 초등동 교사 노동조합으로 민주 인간화 교육을 근간으로 했었어요. 저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때 초반에 이때 활동의 모습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정말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지금 세력화되고 바뀐 이제 정교조 전국 플레임을 써줘야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런 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폴란드가 독일에 이것 당시 침공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면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천문학적 규모가 1900조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이제 급이 다르게 되죠.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바르샤바 공습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실제 이거는 제2차 대전, 세계대전 때 쳐들어와서 이제 했었던 거고 이때 독일이 주축국이 돼서 폴란드를 가장 먼저 침공하고 왔었을 때 이 폴란드가 가장 힘들어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배상금 요구하고 80년 전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형태가 없는 재산권 나왔네요. 재산권으로서 최근 정부의 중요성에 커져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강화되고 있고 더 강화돼야 되고요. 필수적인데 좀 예외적으로 특허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특허가 상용화되고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너무나 독점성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안 되지만 대부분들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죠. 지식 재산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신지식 재산권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이스럽게도 이제는 지식 재산권으로 이제 붙어지게 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요목이나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3번. 이것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얘기죠. 물론 제약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순위 청약 마치 로또 줍줍 사게 되면 이제 주변 차익으로 바로 이득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23번. 기업의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분석 지표 나와 있습니다. 단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1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현금화시켜서 이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유동 비율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나 큰 재난이 발생한 이후 이것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고물가 고금리가 됐어요. 재난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결국 이 상황에서 또 위험한 상황이 어떡하지? 물가 비싸지면 어떡하지? 소비심리 위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반영되고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심리 위축이니까 이걸 쓰셔야 되고 여기서 이걸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 찌양 공갈 협박 협의로 기소된 이들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 차원의 조직적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찌양 협박 갈취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손잡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 타인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을 빌미로 삼아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죠. 사이버 레커들입니다. 레커라고 쓰더라고요. 레커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 레커가 맞나? 뭐 같은 표현인데 뭐 읽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뭐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시사용어 브리핑들 몇 가지 이제 남은 것들에 대해서 보정하죠. 화제 용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단하시고 당연히 이 중에서도 출제가치 높은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보면 외국인들 여행 계획 혐오하는데 안티투어리즘 나타났어요. 기억하시고 안티투어리즘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관광 때 더 안 받겠다. 베네치아 같은 데 따로 세금 받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작은 마을들 우리 북촌 마을에서도 이렇게 됐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거 하나가 너무 이제 관광 때 이렇게 많이 오니까 그 지역 가격이 높아져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과거의 역사나 좀 이제 되게 얻었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 다크 투어리즘 같은 거. 서대문 형무소 같은 거 이렇게 가면서 아픈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이렇게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투어를 너무 과학에서 나타난 거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안티 투어리즘 가장 요새 유세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경제, 순환경제에 나와 있죠. 선형경제, 순환경제에서 여기서는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원자재가 있으면 디자인 생산하고 유동되는데 소비, 재사용수리, 수거, 재활용해서 다시 쓰게 되는 거. 우리가 어떤 환경보호나 기타 등에서 다양한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순환경제는 리사이클에서 그것보다 좀 더 커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사용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재활용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경제체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리사이클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나의 경제 체계화 시키려고 노력하게 된 게 여기 나와 있는 순환경제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에서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이 폐기 단계가 지금 없잖아요. 수거까지는 있는데 이 폐기 단계가 뭐로 바뀐 거야? 이 재활용으로 바뀌어서 이게 끊임없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활용 쓰레기 버리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재활용돼서 다시 되게 되면 이거와 비슷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웰스 어드바이스, 어큐뮬레이션이 있고 디큐뮬레이션이 있네요. 리타이어먼트, 우리가 지금 이제 은퇴를 했어. 그럼 은퇴를 하기 전에 어큐뮬레이션은 이제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소비 수준에 대해서 이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집어넣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저축, earning money while you work, 일하는 동안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해서 자산 불리는 게 어큐뮬레이션이고요. 디큐뮬레이션 스펜딩 머니 리타이어먼트, 이제 은퇴했으니까 돈 못 벌잖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큐뮬레이션 단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산을 이제 실제 이제 평생 소득으로 쓰고서 이제 평생 동안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은퇴 후의 삶을 윤택하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큐뮬레이션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 상대적인 단어로 은퇴 후에 쓰게 된 디큐뮬레이션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분배하는 거. 그래서 연금 문제도 여기서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딥보이스에 대한 얘기 나왔네요. 이 딥보이스 보면은 영국 기업이 고임원 목소리 딥보이스 22억 22만 유로를 송금했대요. 그러니까 소리에 대해서 지금에서 이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당하게 된 케이스고, 아랍에미레이트는 고임원에서 420억 원 송금. 딥보이스 섹스테이프 제작 처벌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나왔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항복선 딥페이크 영상까지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엄청난 이런 것들이 있죠. 딥러닝이 되는데 이제 딥보이스 나왔는데 우리가 있었던 그 이제 딥페이크 영상처럼 목소리 역시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한테 잘 안 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속을 수도 있다. 딥페이크 말고도 딥보이스라는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침대에서 정리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노트북이 있고 책도 있고 이렇게 되죠. 이게 영어 재밌습니다. 베드로팅, 침대에서 썩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침대에서 썩어간다는 것이 과연 이게 나쁜가?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휴식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식인데 어디서? 침대에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팅, 썩어간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침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하지 않고 나쁜 건가? 온종일 침대에 있어서 이런가? 우리가 뭐 그거 얘기하잖아요. I하고 E하고 구분할 때 뭐 I 같은 침대에 누워 휴식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침대에 누워서 독서나 영화 관람한다라고 하는데 독서 되게 우아하게 써놨습니다만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팅이라는 게 과연 나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 나오는 거에서 이게 우울증 있는 사람 증상 강화시킨다. SNS를 이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나쁜가? 내가 지금 그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데 불행했나? 불행해졌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좀 근본적이고 어떻게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좀 침대 방구석에 누워있지만 나와서 뭔가 좀 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겠지만 만약에 일을 하고 쉬는 사람이 주말에 그렇게 누워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상한가? 어떻게 보면 신조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상황에서 합니다만 우울증이 커진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금 어떤 개별적 취향의 하나가 아닐까? 라는 것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활동이 뭐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달라진 경향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과 연관된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I'm Hero 이거 영화에서 나온 거 이렇게 됐습니다만 CGV에서 이렇게 되고 이제 틀어주게 되는 건데 슈퍼스타 경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 경쟁은 말 그대로 얘기해 보자면 슈퍼스타와 관련된 경제적 이제 변화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 스포츠 스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요. 연예계 팝스타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테일러 크리프트 맞죠? 테일러 오, 예. 제가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네요. I'm sorry. 예. 테일러 스위프트고, 왜냐면 이번에 이제 카메라 앨리스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나타났었고, 또 딥페이크 영상이라니 정말 이슈화 되고, 우리나라 이제 왔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서 되게 편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얘기, 슈퍼스타 경쟁에서 지금 이제 다룰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슈퍼스타에서 이제 벗어나서 뭔가 이제 떠오르는 기업들 엄청나게 올라간 기업들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테슬라도 설명할 수 있고 엔비디아도 설명하겠죠. 독점적 위치로서 이렇게 올라가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IT든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것도 똑같이 보고 있다고 우리나라 임명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정말 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지금 오랫동안 지금 1위를 구가하고 있고 그 인기나 어떤 이슈나 이런 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이 테크센터, 테크 매니저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AI 교과서 등장했고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집에서 이제 노트북이나 이제 데스크탑으로 이제 수업을 들었던 시대가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어떤 디지털 이제 기기 환경인에게 문제가 생겨 수업을 제대로 못 듣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업 자체에 대한 튜터가 아니라 이런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 지도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해 디지털 튜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테크스에 의지해가지고 학내 인프라나 학내 디바이스 문제 또는 이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양성 과정 하겠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과정 이수하게 되면 디지털 튜터로서 활동하게 되고 누가 수업을 듣거나 교과서 활용 못하거나 태블릿 PC 문제 생기거나 이런 걸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디지털 튜터의 역할은 교수학습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플랫폼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디지털 기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챙겨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연락하신 분들이 예전에 교육계에 계시다 들어가신 분들도 지원 가능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붙어서 이제 이런 거 모집하는 거 많이 붙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해킹 나와 있는데 이게 해킹을 하면 좀 안 좋은 단어에 지금 바이오 해킹이 좀 달라요. 스포트 러닝, 디톡스 뭐 쭉쭉 나와 있어요. 테라피, 브라인 뭐 나와 있어요. 파이티브 싱킹.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정보에 대해서 이거를 해킹하듯이 파악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뭐고 내가 왜 그런지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즉 개인 건강 상태에 대한 해킹. 상태에 대해서 해킹하자. 완전히 정보를 모으자. 그래서 바이오 해킹이고 긍정적 의미로 쓰이고요. 개인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바이오 해킹을 실천해서 우리 건강의 문제점을 찾아내자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막 넷플릭스 지금 나와 있죠. 시간선 평점에서 이렇게 되는데 임지연 연기 미쳤다. 뭐 지금에서 나와 있어요. 국정원 요원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에 좀 보다가 이젠 시간이 좀 없어서 못 보는데 영화를 그냥 결말 부분 좀 빼놓고요.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이제 멘트도 지금 합니다만 이걸 막 길게 보여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다 본 것 같은 느낌도 주는데 제 부인도 이제 그 아이디가 있거든요. 웨이브아웃 TV 아이디가 있는데도 오히려 유튜브에서 이렇게 짧게 요약하는 걸 더 재밌게 보더라고요. 패스트 무비에 대한 이야기죠. 패스트 무비가 있으면 패스트 드라마도 있고 뭐 패스트 다른 거 뭐 애니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습니다만 줄여서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게 주요 장면 놓치면 이렇게 되면은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 패스트 무비에서 이 길게 넣는 거는 그 영화 제작사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내용이 대부분 다 올라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일부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당연히 지식재산권 침해, 저작권 침해라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길게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이제 침해받지 않는다. 이거 명확하게 표시를 해놓고 올려놓습니다. 또는 이제 방송국 같은 데는 직접 자기 SBS, KBS 올려놓고 하죠. 자기네들이 직접 이런 짤방 올리기도 합니다. 자, TV 홈쇼핑 콘텐츠 커머스 전략인데 뭐가면 쇼폼 보입니다. 쇼폼 서비스. 지금 GS샵, CS 온사이드, 인더스트 홈쇼핑 이거 다 하고 그리고 저 쿠팡 들어가도 막 쿠팡 홈쇼핑이 있어요. 나와서 이 짝해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쇼폼을 통해서 이거 괜찮네 라고 하면서 쇼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시간 뭐 30분 동안 그 상품 소개하고 막 그 홈쇼핑 거기 그 뭐라 그러죠? 그 진행하는 사람이 막 설명 입어보고 맛있는 거 먹고 가격 나오고 서비스가 뭐 어쩌고 용량 이랬는데 이젠 짧게 그냥 딱 보는 거. 인플루언서 직원 인플루언서 써가지고 짧게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세요. 딱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유튜브나 라이브 방송 나오고 접속해도 나오고 하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팔게 되는 게 쇼핑입니다. 짧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스낵컬처라는 말이 이제 옛날 단어가 됐어요. 짧게 보는 거. 이제 틱톡이 유행하게 되고 미국은 틱톡도 좋아하죠. 길게 보는 거 안 좋아하나 봐요. 아무튼 이러한 짧은 영상을 통해서 홈쇼핑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 구매에 오히려 더 긴 거보다 짧은 효과가 좋다 그래서 나온 게 쇼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트럼프 해리스 경제 공약 비교인데 뭐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해리스가 이제 꺼내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바마가 있었던 경제적 오바마노믹스라는 것도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노믹스,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만 실제 이제 이름을 따서 해리스의 이름을 따서 해리스가 제시한 경제 정책이죠. 경제 공약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노믹스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다시피 카밀라 해리스가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와 부닥치는 것을 많이 하게 되죠. 물가 안정에 대한 방법이나 목적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자면 중산층 빈곤층 감세, 부유층 대기업 대상 감세 완전히 다르죠. 자, 신흥기상자는 안전장치 필요하다. 비트코인 완전히 공개하겠다. 그 다음에 이쪽과 에너지 같은 경우 보조금 지급하고 이렇게 하겠다. 자기네가 독점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의 차이고 워낙 눈에 띄네요. 트럼프가 제기한 것들은 정말 대기업이나 지금 이제 뭐 환경 고려 없이 이렇게 하니까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리스가 좋습니다. 네,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한국과 이제 협력하고 보조금 지원하고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헤어컷 가면이에요. 자산가치 연쇄적 하락. 헤어컷이라고 그래서 이게 자산가치와 유동성이 한꺼번에 해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사태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게 헤어컷입니다. 헤어컷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죠. 일종의 이제 뭐 헤어컷이 갑자기 이제 조금씩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균형 안 맞게 이렇게 다 잘라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락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홍콩에 대해서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것들, 이래서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나타난 거. 이런 것도 에어컨 감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산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 한꺼번에 유동성이 나타날 때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코챔버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긍정편향, 확증편향 가나 나와 있는데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에 일치한 정보만 보게 되는 거. 필터 버블이라고도 하죠. 확증성 편향인데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정보만 본다. 나 운동하기 싫으니까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뉴스만 찾아보게 되고 보수 쪽이니까 보수 유튜버만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비단 이런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맞추는 거예요. 그 나의 세계관의 맞춤형으로 뉴스 매체 보죠. 비슷한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게 되죠. 다른 사람은 에코챔버 효과입니다. 자, 퍼레니얼 세대에 나왔네요. 세대 생활 방식하고 세대에 뛰어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세대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즐기는 것도 얼마든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티니핑을 애들이 보는 게 본인이 재밌어서 보러 가는 멋있어요. 그러면 문화환경 고기 때문에 40대가 20대 같은 취향 또 20대가 40대 같은 취향. 예전에 뭐 그거 나왔었잖아. 할머니가 먹는 간식들 좋아하는 것 막 이런 것들 할메니얼 해서 나왔고 이런 것처럼 퍼레니얼은 이제 퍼레니처럼 공통으로 다른 것들 다른 생활 방식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원주거든요. 이 지역에서 비가 내는 이게 무슨 뭐 창조해서 만든 AI 사진이 아니고 실제 이적 비가고 이적 맑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만 이렇게 소나기가 빵 내리는 거를 이제 스텔스 장마 또는 소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비가 오는 지역과 안 오는 지역 간에 이게 차이가 지금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장마 형태 스텔스 장마처럼 일정적인 비가 오는데 여기 비가 안 오고 다 깔려서 이렇게 되는 거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원인 지구온난화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이상기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약간은 조금 이제 그림 자체가 보기 싫은 그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바로 이 힐빌리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힐빌리라고 한다면 이게 아까는 이제 낮춰보는 건데 백인들 중에서도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한 교육 수준이 낮은 이 백인들인데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이 백인들 하게 되면은 조금은 좀 우리가 이제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은 백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들이 저소득이나 빈민층에 위치하게 되고 어떤 이제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된 백인 계층을 표현하는 말이 힐빌리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색인종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낮춤도 있지만 이런 백인들도 이렇게 있고요. 결국 이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누굴 지지하냐면 트럼프예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이 트럼프를 지지한 게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이잖아. 이들의 일자리가 전부 다 굉장히 저소득층 빈민층이 하고 있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이제 블루 칼라들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멕시코인들이나 이민들을 많이 들으면 자기 일자리가 위협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원한다 그래서 트럼피즘이란 말도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백인 중에 교육 못 받은 사람이 트럼프 훨씬 지지한다. 그렇게 부여하는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어죠. 불필요한 소비 줄이고 필요한 지출만 한다라고 해서 제태 열명 중에 연어에 추가한다. 얘네는 열로라고 했었는데 솔직히 저 좀 그랬었어요. 근데 연어라고 한다면 이게 약자가 you, 그 다음에 n이니까 그 you 쓰고 need, 그 다음에 o가 only one. 그래서 연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할 때 뭐 굳이 남들이 다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기라면 이 불필요한 것보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 쏙쏙 골라서 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연로적은 지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필요한 것만 산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절약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로보다는 연어라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신조어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변화로 의미가 있는 뭐 연로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떤 준비에 대해 생각한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시사상식 문제 저희 준비한 문제들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달도 고민 없이
정말 좋은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